안녕하십니까. 돈산 Q&A 공부방 동환쌤입니다. 그리고 서산의 이진우 원장님 반갑습니다. 학관노라는 사이트에서 이진우 원장님이 10,000개의 질문이 있으시다고 답변을 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달라고 해서 제가 10,000개의 질문을 답변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누군가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하는 것을 공유하는 문화가 돼서 그 연구를, 고민들을 사람들이 같이 보고 본인들이 발전하는데, 본인과 비교해가면서 본인들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걸 동아쌤이 주관적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라 오늘은 좀 빠르게 계략 중심으로, 개발 중심으로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학원 개혁이나 교육계열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들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넓게 하면 이 답변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으로, 그래서 학생들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가장이라는 것은 그 옆에 거, 시험지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 함정이 꼭 있다는 건데요. 가장. 자, 어쨌든 합리적이라는 건 이치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그럼 논리적으로, 이치에 합당하게 논리적으로, 논리성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먹고 싶은 걸 먹어라 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어야 되나. 근데 음식의 종류는 아니고 먹는 방법. 근데 방법으로 치면 이게 육하원칙으로 봤을 때 어떤 방법이냐? 그러면 주체, 주어, 목적어, 누가 먹느냐,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잖아요. 근데 이 주어, 목적어가 다 관련이 돼야 이 서술어도 쓰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답변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이 먹는 방법이라고 친다면 첫 번째는 이 먹는 것도 공부 시간이다 생각하고 먹으라고 바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처럼 먹는 것도 공부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것도 계획적으로 짜고 먹었던 것을 다, 제가 학습 누적 기록부라는 걸 쓰라고 항상 그러는데, 학습 누적부에 먹은 반찬이나 특징들을 다 기억해 놔서 써놔야 되고요. 그래야 식단을 조절하니까. 3번은 그걸 봤을 때 그 체형이나 체질에 따라서 도움이 되는 식습관을 형성시켜야 되고요. 네 번째는 단기간 먹는 것과 장기간 먹는 것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합리적의 중심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으면 당연히 중심은 그 먹는 사람이죠. 그럼 내가 먹는다면 내가 중심으로, 그럼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인간을 사람만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무엇이 먹을 게 필요하지만 돈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제, 그 경제와, 그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그 먹을 거를 했는데 당장 구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식점은 가깝고 한식점은 멀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생활 환경,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답변 자체가 굉장히 넓은 거였어요. 그런데 좁혀서 얘기를 한다면 합리적이라는 것은 판단 자체를 여기서 육하원칙으로 하게 되고, 육하원칙으로 하되 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주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능한 환경, 시간과 공간, 주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간과 시간 안에서 어떤 목적어가 있으면, 음식이 있으면 이걸 접근하는 방식, 이렇게 갈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 합리적인 기준은 이건 공간이고 이건 시간이죠. 공간과 시간 안에서 인간이 어떤 목적물을 향하는 방법에 대한 이유들이 이 주어와 합당하고 타당한 거에 따라서 타당성이나 타당성이 더 커질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요. 그 답변에서 더 필요한 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댓글 다시면 추가로 답변하든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시면, 선행학습이 어려운 학생, 당연히 등급이 낮든지 배경식이 없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자, 선행학습이 어려운 학생이 가장 적합한 공부 방법은 뭐냐? 있다면 순서를 세 가지 방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그럼 이 공부 방법이 있다면, 그럼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죠. 있다면 이거는 이제 내신밖에 없습니다. 내신이 공신이니까. 그러니까 내신을 따라가면서 공부해라. 그래서 내신을 일정 부분 향상시켜야 자신감이 생기고 공부하는 습관도 생기니까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세 가지 방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필기법만으로 정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됐네요. 자, 이거는 선행학습이 어려운 학생의 필기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네, 첫 번째는 필기법도 제가 유튜브에 녹화해가지고 필기법의 종류들 여러 가지를 녹화했는데 그걸 단순화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 건데, 첫 번째는 그러면 역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역사를 중심으로 첫 번째, 이 필기를 하지 않아야 돼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집중해서 듣기만 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듣기만. 자, 집중해서 듣기만 하는, 듣는데도, 들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어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역사 용어. 그래서 역사 용어를 먼저 공부를 하고, 두 번째, 용어가 끝나면 역사 흐름을 공부해야 됩니다. 흐름. 그러면 용어는 용어 사전 같은 데서 공부하고, 흐름은 연표를 자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 용어나 흐름 같은 거 제 카페에다가 연표 한 15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주 보면서 첫 단계는 노트 필기하면 안 되고 듣기만 하셔야 됩니다. 저등급은. 그러면 중간 등급은 어떻게나 상중급으로 했을 때, 중간 등급은 미리 프린트에 간 요점 정리에다 추가 정리하셔야 됩니다. 추가 정리. 추가로 정리를 하고 듣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다 읽어보고 여기다 쓰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추가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 세 번째는 노트 필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해서 쓰셔야 됩니다. 노트 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칠판에 있는 것을 자기만의 방식, 이 노트 필기로 재구성한 방식 15가지인가 20가지로 제가 또 유튜브에 찍어 올린 것 같은데, 안 찍었으면 다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재구성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해나가는데, 역사는 그런데 또 국어도 다르고 과학도 다릅니다. 이게 필기하는 방법이. 자, 과목별 필기 마법은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써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 찍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순위에서 지금 이거를 당장 해야 될 건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연구란 무엇이냐? 그쵸? 궁구알구. 연구의 실적은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연구를 여기서 실적 이렇게 되면 대학의 그 교수들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증명을 어떤 이유로 해야 되는지가 문제죠. 그러면 증명은 뭐 학회지에 발표하거나 뭐 보통은 논문에 실거나 아니면 공적 기관에 내거나 아니면 책으로 출간했거나 뭐 이런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증명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연구의 결과는 무엇이며 결과적으로 연구할 때 목표는 신속 정확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속하게 필요에 따라서 신속이죠. 신속할 상황. 그럼 정확은 맞는 것 같아요. 정확. 근데 이제 정확도 공부법을 연구해서 학생과 예를 들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실수에 관한 연구 1500장을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1500장을 해도 정확한가? 아니죠. 이 답변이나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이나 데이터 통계를 내는 방법이나 아니면 연구자의 주관이나 그 사회과학 방법론 연구 논문 쓰는 서적이 있는데, 그 서적에 따라서 이 답변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상관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연구란 무엇이냐? 동아쌤에게 연구란 교육이란 무엇이냐? 연구 실적은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다가 20년 동안 연구한 걸 제가 다 모아서 올렸습니다. 증명이요? 증명.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는. 제가 한 18년, 20년 정도 연구하니까 교육이 뭔지 알겠다. 한 바퀴 돌았다. 라고 한 게 이제 한 2년 전이거든요. 2년 전 정리한 걸로 지금 이렇게 유튜브 10,000개를 찍어서 말로 해보고 표현해본 다음에 그 10,000개가 끝나면 이제 책으로 이제 쓰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못 쓰면 이 10,000개로 찍어놓은 걸 누군가가 정리해서 저 대신 연구 논문으로 하겠죠. 그래서 연구의 결과는 무엇이냐? 사람은 살아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쵸?
다음에 이 살아있는 사람마다 다른데 그래도 최소한의 공통점은 뭐냐? 최소한의 공통점. 너무 뻔하다. 너무 뻔한 걸 왜 모르냐? 왜 안 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의문점들을 해소해가면서 써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신인석과 관련이 없어요. 천천히. 근데 정확성은 계속 정확성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정확성으로 말씀드리자면 고1 학생 그 시험 본 거를 A4로 분석을 했더니 그렇죠? 그래서 그 플러스 고1 학생이 나중에 고3까지 돼서 과외하고 수업하고 이런 것까지 다 예상을 해서 부모님만 알게 수능 점수를 줬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점 안에 마칩니다. 한 달 정도, 8회 정도 수업하고 그래서 보고서도 써서 줍니다. 유료로. 막 이런 것처럼 정확도 점점 그 정확해집니다. 내 개인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뻔한 결론인데 사람들이 피해가지 못하고 고쳐나가지 못하죠. 인생도 그렇죠. 뻔한 결론인데 뻔하게 해야 되는데 하면 되고 하는 방법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문만답 해보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정과목을 혼자 가르칩니다. 제가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 당연히 있죠. 그러면 해설지의 해설이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해설지. 첫 번째 해설지고 해설지의 해설을 할 줄 압니다. 읽을 줄 아니까. 두 번째 해설지를 봤는데도 모르는 경우 있어요. 근데 학생한테 설명해보라 그래요. 뭐를 모르는지. 그러다 보면 학생이 스스로 깨달아서 저에게 설명해주기도 해요. 또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지인, 뭐 20년차 학원 선생님 모임 해갖고 한 40분 있는데 전화해갖고 알려달라고 전화해요. 술 사준다고. 그럼 와서 저한테 수업해줍니다. 그러면 또 가르쳐줍니다. 자,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이고, 자, 학생 스스로 풀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법은, 이거는 학생 스스로 풀 수 있는 방법. 이제 해설지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설지를 읽는 방법, 해설지를 공부하는 방법. 근데 이게 복합적인 문제예요. 풀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를 해결하는 방법이 천차만별로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A 학생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써놔야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이유를 써놓으면 그거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학생이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기주도 학습에 그냥 막힌 물꼬를 터주는 거거든요. 물꼬를 터주는 게 이게 이제 제가 제일 잘하는 노하우인데 이 물꼬를 터주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문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그게 이제 20년 동안 누적되니까 그 물꼬가 어떻게 막혔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의 발전 가능성, 어떤 종류의 물꼬가 막혔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수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요, 스키마가 배경지식이 형성되지 않은 학생 있어요. 맞습니다. 가르칠 때 가장 효과적인 거는 첫 번째 한자 쓰기를 하는 겁니다. 한자 쓰기. 자, 한자 급수를 사면요, 이렇게 학자라는 게 써 있어요. 배울 학. 학자가 써 있으면 여기에 그다음에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학문, 학생, 학교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단어만 써 있기도 하고 이 풀이가 써 있기도 해요. 이 단어의 뜻이 간단하게. 요거에 쓰면 여기다 학생, 학문, 학교 또 학생, 학문, 학교 이렇게 써보고 한자 외우는 걸 주로 하지 말고 이 뜻이 뭔지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글자, 한자 급수 능력을 올리면 가장 빠르게 스키마가 형성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한자고 두 번째는 교과서입니다. 이제 교과서의 흐름을 읽으면서 모르는 용어, 학습 용어를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빠르게 스키마가 성립이 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습서를 통독하게 합니다. 자습서, 참고자료나 이런 것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뭐 읽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거 세 가지 순차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요약 정리는 왜 하냐? 요약은 자기가 외워야 할 게 많잖아요. 그건 효과적으로 그 실마리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실마리들을 풀어낼 수 있는 요점을 간략하게.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요약 정리하는 방법은 이게 요약하는 방법도 녹화해서 올려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일 처음에 연습할 때는 고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첫 단계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걸 지워갑니다. 30%를. 지워나가면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을 지워나가면 남은 것 중에 골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머지 중에서 골라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훨씬 더 요약이 자신 있어지고 빨라집니다. 자, 또 하나 방법은 요약 정리된 거. 참고서나 교과서나 자기가 배워야 할 범위를 본인이 요약 정리해 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총정리에 나와 있는 이 요약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스스로 이제 눈을 뜨게 하는 방법도 있고, 요약 정리도 따로 체크해서 써서 녹화해야 될 만큼 다양한 것 같습니다. 자, 7번. 학원 내에서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학원 밖에서는 괜찮지만 학원 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스트레스 종류에 따라 다른데, 그쵸? 친구가 스트레스면 분발을 해야 되고요. 선생님이 스트레스면 선생님의 방법을 고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 자체가 하긴 스트레스면, 그죠? 편안하게, 쉽게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쵸? 당연히 그 학원 내에서 스트레스가 뭔지의 유형에 따라 이건 답변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지혜는 경험도 책도 간접적 책이 가장 좋을 수 있죠. 책을 10,000권을 읽으면 이 뒷머리가 서늘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지혜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 농부들처럼 경험에 의해서, 오랜 경험에 의해서 지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체험은 경험이고 책은 간접 경험인데 둘 다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안정된 마음 속에서 이 경험에서 얻은 것을 되새김질해서 본인이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얻으려고 하는, 고정시키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당연히 경험 플러스 안정된 마음 둘 다가 필요한 것이에요. 안정된 마음이 바탕이 된다면 요것은 그 바탕 위에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에 이 바탕 위의 그림을 자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얻으려고 하면서 생각해 보고 했을 때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은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답변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감대를 이렇게 A와 B의 질문과 답변에 이 공감대가 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분명히 가치가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답변.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답변 이전에 첫 번째로 가장 분명한 답변은 자기가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A가 질문하고 B가 답변했을 때 이 답변은 B가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A가 이 답변에 대한 일면을 보겠죠. 이 일면을 봤을 때 이 A가 원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해소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의 인정, 그쵸? 이것도 좋을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이 인정해도 숫자적으로는 그게 특별히, 당연히 이게 더 좋아요. 좋지만, 한 명이, 제가 이제 유튜브를 올릴 때 마음이 그렇습니다. 한 명이 도움이 되시면 제가 기꺼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한 명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명도 상관없습니다. 과목별 필기 방법 다릅니다. 근데 공통적 방법 당연히 있죠. 공통 방법이 있고 차이가 있죠. 왜 그러냐면, 어떤 방법이든 이 과목과 이 과목의 차이, 그러면 요 부분도 있고 수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 있습니다. 다르면 과목별 필기법 핵심은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업이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자, 학습 환경이 왜 중요하다면 왜 중요한가? 맹모 3000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 환경을 바꾸는 거, 교육학이 2개거든요. 인성론, 태어났을 때 본성이 어떠냐 해다가 그 이후에 후천, 이거 선천설이고 후천설이 양육론이거든요. 그러면 인성론과 양육론 중에서 이 양육론이 이 환경 결정론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조성법,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 학교 끝나고 집에 자기 전까지 있고 저녁도 주고 그러거든요. 가르치는 모든 애들. 그러니까 정말 얘가 내 아들이라면 어떤 학습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라는 게 있으면 가정, 학교, 그 다음에 학원, 이 3개가 다 맞는 요 부분을 찾아야 되거든요. 요 부분을. 그러니까 요 부분을 찾기도 하고, 요 부분이 어떨 땐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 요 부분에 장점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가 여기서 왔다 갔다 선택하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심리 안정이죠. 심리 안정. 멘토를 통해서 멘탈 안정, 심리 안정, 희망을 갖고 즐겁게 공부하는 환경, 심리 안정, 게임처럼 즐겁게 목표를 정해서. 그래서 학원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학습,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학원에 따라서 학원의 크기, 학원의 방법, 원장의 마인드, 이거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이걸 실시하십시오 한다고 도움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수업하는데 잔잔한 음악이 필요한 것인지, 만약 필요하지 않다면, 음악과 공부에 관해서는 이래요. 공부를 할 때는 음악을 들어도 돼요. 신림동도 그래요. 근데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시험 때는 공부를 안 보니까. 그럼 그 두 차이는 뭐냐? 시험 공부는 실전 시험처럼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보고. 암기하고, 핵심을. 이 공부를 할 때는 원리를 이해하면서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나 옛날처럼 뭐 MC 스퀘어 뭐 이런 거 듣고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항상은 아니죠. 항상은. 그러면 공부와 시험 공부를 나눠서 실력을 늘리기 위한 공부냐, 시험 점수를 위한, 이건 실력에 초점이고 이건 점수에 초점이 있어요. 점수. 그럼 점수 향상을 위해서 요거는 기술로 초집중해야 되고, 이거 시험장 환경이고, 이거는 교실 학습 환경이에요. 이거는 교실 학습 환경.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거는 시험 볼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피드백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경험이 없는 거죠. 첫 번째는.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것도 자체도 배워야 되니까. 만약 스스로 피드백을 하더라도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죠? 전문가를 만나, 동화생 같은 사람 만나 교정 받죠. 스스로 받으시는 편인가요? 피드백을? 피드백? 당연히 그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스스로의 피드백을 통해서 피드백의 한계치를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계치가 도달하면. 근데 이게 다양해요. 어떤 애는 모르는 단어 찾아보고 해결할 수 없는 거는 피드백 해줘야 돼. 모르는 단어를. 어떤 애는 모르는 문장을 찾아놓고 이걸 해결을 못하면 피드백 해줘야 되고요. 어떤 애는 모르는 문제를 풀어놓고 이걸 해설을 받는데도 모르겠다고 하면 피드백 해줘야 되겠고, 어떤 애는 이건 알기를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다른 두 가지가 경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냐고. 그럼 이걸 피드백 해줘야 되겠고, 어떤 애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은 이해하겠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걸 피드백 해주자. 그러니까 이 피드백이라는 것은 오답노트를 정리하는 수준과 같고 오답노트를 해결하는 수준과 같기 때문에 이제 천차만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피드백을 받는 다른 방법이나 수단.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는 방법, 예를 들어가지고 동화생 같은 사람 찾아오면 좋겠는데 없다. 그러면 친구끼리 피드백하는 걸 협업 수업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을 하게 되면, 피드백을 받게 되면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써줘서 좋고요. 자, 그 다음에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학원 선생님이 이 아이를 똑바로 가르치는데도 좋고요. 그 피드백을 질문만 본인 스스로 질문을 써놓고 해놓으면 단계적으로 자기가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피드백의 종류가 다양하니까요. 다음은 관심을 갖는 것과 관심을 받는 것. 이건 내가 이제 수동적이고, 그죠? 내가 이런 방향이고, 이거는 이쪽 방향, 이거는 출력 방향이고, 이건 입력 방향이겠죠. 그런데 명쾌하게 받는 것, 갖는 것. 그러면 관심을 갖는다, 내가 갖는다. 주어죠. 그러니까 뭔가 판단할 때는 항상 주어, 목적어, 서술어죠. 내가 전심을 갖는다죠. 그럼 목적을 향해 갖는 거고, 내가 받는다. 그러면 주어고 나는 목적어가 돼서 누군가가 나를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겠죠. 단어상으로 질문이 해결되니까. 턱관절 디스크도 저도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 디스크 치료하는데요. 그 뼈바디 사이에 있는 그 물렁뼈가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턱관절, 그러니까 일부러 턱관절 하면 이제 본인이 조금 문제가 있으실 수도 있고, 그죠? 이럴 때 말하기 전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많이 말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최소 조건. 이거는 이제 쉽지 않네요. 근데 그 전문자는 아니니까. 그럼 턱관절하고 찾아볼 필요는 있는데, 관절 하시는 분이 그랬어요. 많이 써서 그렇다고. 많이 써서. 그런데 사람들에 따라서 관절이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잖아요. 많이 써서 그런데 바른 자세로 하면 조금 살아나기도 한다고. 근데 노인들이 많이 써서 관절염 쓰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무리 예방을 해도 많이 쓰게 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고쳐가면서 쓰는 거지.
근데 이 턱관절 자체가 약했을 때, 그쵸? 그 뼈의 형태나 아니면 뭐 근육 문제, 그쵸? 근육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습관성으로 탈골 되기도 하죠. 많이 빠지고, 이렇게 해나가면. 그러면, 전문가한테 이거는 문의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본인 상태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니까. 선글라스 있긴 있죠. 가격이 싸고 잘 보이는 거. 가격이 좀 있고 무게감 있는 거. 선글라스 운전하거나 태양 갈 때는 필요하죠. 근데 잘 보이는 거. 뭐 이 선글라스가 일정 부분 선글라스 스탠드는 흐릿해 보이니까. 근데 뭐 잘 보이는 게 상대적이에요. 운전하는데 이 정도면 저는 잘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가격이 좀 있고 그러면 이거 비싸다는 건데 상대적으로 그냥 적절한 거 사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물건 사고 뭐 이 가격이 어떻고 이런 거 별로 그 물건을 사본 적이 없어서 무게감도 그렇고 그쵸? 근데 본인이 써보고 편안한 거 가격도 편안한 거 본인이 알 것 같아요. 가격도 편안하고 써보니까 편안하고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면 더 편안한 거 더 싼 거 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는 거에 비용 대비 그쵸? 기회비용이 그냥 이거 사는 게 낫지 해서 사는 경우에는 크게 맞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곳만은 여행해보기 좋다고 생각하는 여행지 이제 보길도 있습니다. 보길도 또 가고 싶은데요. 옛날에 갔었는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섬이 있으면 이렇게 4등분을 하면 여기는 하얀 백사장 모래, 여기는 검은 모래, 여기는 자갈해별, 여기는 정일벽해별 그리고 이거를 돌아다니면 여기 하루 산책, 여기 하루 산책 이틀이면 딱 좋고 자전거 타면 하루로도 돌 수가 있죠. 그래서 보길도 완도에서 배 타고 그때 4시간이었는데 그쵸? 참 좋습니다. 여행지 보길도. 저는 이제 바다를 좋아해서 옛날에 삼천포에 가가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해변에서 바다만 본 적도 있습니다. 자,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을 당장 공부해 볼 수 있는 공부법이 있을까요? 가장 저렴한 가격 이거요? 공짜 동영상 보면 되는데 유튜브나 공짜 동영상 뭐 동아쌤 거만 하더라도 한참 보셔야 되는데 공짜 동영상 유튜브에 찾으면 무작게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교육방송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은 볼펜 그 B615 B615는 B153 모나미 볼펜이 153이거든요. 모나미 볼펜. 이 150세, 검은색. 요거 사가지고 하루에 한 자로 쓰는 겁니다. 1일 1자로. 1일 한 자로를 쓰면 전국 한 100등 안에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300일만 쓰시면, 본인이 달라지고, 600자로 쓰시면 가문이 달라지고, 1000자로 쓰면 나라에 영향을 주겠죠, 그 사람이. 가장 쉬운 방법법. 볼펜 씁니다.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영혼 없이 꾸준히만 하면 뭐 생각 없는 건 아니고 평온한 상태겠죠. 영혼 없이는 신경 안 쓴다는 건데 이거는 쉽지 않은데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3가지를 추천해 준다면 근데 이게요 생각 없이 하면 안 느는데 뭐든 생각 없이 이게 적응돼서 생각이 없어져서 깨끗하게 무념무상의 경제에 들어가는 건 다른데 영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영혼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고 답변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질문과 어긋나나요? 2가지 영혼 이시 공부를 한다면 써라. 일기든 뭐든 써라. 첫 번째 놀라운 결과 뭐든 써라. 2번째 써라. 써야 되니까 뭘 써야 되지? 그러니까 읽어라. 읽었는데 읽어는 왜 읽어? 3번 생각해라. 이게 구형사의 3다예요. 생각해라. 그러면 다시 써줘요. 구양수의 3다. 다작, 다독, 다상량. 이게 영혼이 이시했을 때 가장 발전하는 놀라운 거. 무조건 쓰면 또 무조건 읽고 그래서 생각하면 발전을 하는데 영혼이 없이 한다면 1. 산책해라. 영혼 없어도 돼요. 그냥 산책을 할 수 있죠. 산책해라. 걷는 게 좋죠. 2. 산책, 영혼 없이 생각 없이 또 할 수 있고 산책. 2번째, 그죠? 생각 없이 읽어도 꼭꼭 씹어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 그럼 속이 좋죠. 꼭 씹어라.
다음에 3. 그럼 속이 좋고 이건 겉이 좋죠. 그 다음에 3. 영혼 없이 가도 상관없습니다. 전시회 자주 가라. 그럼 영혼이 강해집니다. 영혼 없어도 됩니다. 가서 휙 훑어보세요. 그럼 강해집니다. 전시회, 음악회. 그렇게 3개를 권하고 싶습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차이점. 있다 없다의 차이점인데 생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생각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동물들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정도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적은 거, 이건 적은 거, 이거는 많은 거. 근데 이제 생각이 많은데 잡념만 많아. 그럼 또 필요가 없잖아요. 적다 많다. 근데 적은 생활에 최적화된 행동 패턴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의 행동 패턴도 또 다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적다 맞다 하고 본인의 행동 패턴에 따라서 그냥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이 적을 정도가 아니라 자꾸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주의를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을 알려주고 보완하면 되는 것 같고요. 또 이거는 생각하는 사람, 생각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잡념이. 그러면 이건 생각을 집중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둘 다 장단점이 있죠. 차이점은.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은 알고 대답하는 것인지, 고민을 대답하는 사람. 알지 못해도 고민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민을 들어주는 일이 중요한 거고, 이 안다는 것은 해답을 안다는 거겠죠. 그들이 대답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쵸? 그들이 대답을 원하는 이유. 이게 무슨 뜻이죠? 질문이.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은 알고 대답하는 것인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몰라도 답변 돼요. 그들이 대답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이 질문 그들이 그러면 특정해서 원장님이 이준 원장님이 30가지 질문을 하셨죠. 이 대답을 원하는 이유, 그렇죠? 생각하고 결론 맺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삶에 대한 충실감을 더 느끼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직업은 선택일까요?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나오는 겁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살다 보니 하게 되는 걸까요? 선택하는 환경, 선택하는 기준, 이게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소명의식, 천명의식이라고 하는 거네요. 천명의식을 본인이 갖는 사람도 있고, 갖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더 확장되면, 이렇게, 인생은, 천명에 의한 예정설일까요? 아니면, 인생은 개척하는 것일까요? 예정된 대로, 천명에 의해서. 아니면 본인이 의지대로 개척하는 거다. 신의 의지대로 하느냐, 나의 의지대로 하느냐. 그러면 나의 의지대로 했더니 그게 신의 의지더라. 그럼 또 겹치면 좋겠죠? 근데 나의 의지는 신의 의지가 아니다. 라고 신이 예정해놨다. 이렇게 되죠.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이것과 이 개척의 범인주가 다릅니다. 범주. 다음에 이런 질문이 나오면 범위와 범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열정은 어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까지. 목표가 생기면 열정이 생기죠. 목표를 하고 싶고 할 때. 학습 방법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인가요? 해봐야 합니다. 양이 넘쳐야 질적 변함이 옵니다. 양이 넘치고 양은 넘치는데 양을 더 할 수가 없었을 때 폭발적인 질적 변함이 옵니다. 이 양을 무시하고 질적으로 가면 깔짝깔짝 지역적인 학습 방법만 배우게 되죠. 학습 환경을 탁월하게 키우는 방법,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모의 재력, 그렇죠? 부모의 재력, 부모의 결정, 맹모삼천처럼 이사할 수 있느냐 말씀드립니다. 동아쌤한테 올 수 있습니까? 방학 동안에 제가 아침에 10시부터 저녁에 10시까지 방학 캠프를 해요. 그러면 부여에서도 오고 그 광주에서도 오고 용인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전 애들 한 7명이면 대전 지역 외에서 5명 이런 식으로 한 15명 안쪽으로 해서 제가 매일 12시간 캠프 매번 방학 때마다 20년 동안 했거든요. 이거 보내세요. 멀리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맹모삼천 의미. 그러면 이 부모의 의지, 학생은 왜요? 부모에 따라서 본인이 학습 환경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없으니까 그 부모에 달렸죠. 자, 어쨌든
선인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선인장. 물을 굉장히 적게 먹잖아요. 언제 물을 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생한테 언제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 인내를 가지고 해야 돼요. 잔소리도. 그 다음에 선인장 가시 있고 착같이 있습니다. 아이들 까칠까칠합니다.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자, 선인장 이렇게 햇빛 쨍쨍 되면서 혼자 서 있습니다. 혼자 묵묵하게. 아이들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선인장 볼 때마다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 같은 느낌이에요. 동아쌤이 대형학원 원장이라면 설계해보신 3가지 광자. 이것도 쉽지 않은데 학원 얘긴데요. 대형학원 할 생각은 별로 없으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러면 1번 웅변 그 공짜 설계해보고 싶은 대형학원 원장이라면 특강을 공짜로 설계하고 강제로 듣게 합니다. 첫 번째는 웅변 시간. 그래서 웅변을 강사를 섭외해서 웅변을 강제로 둡니다. 대학원 원장이니까 최소 비용을 내서 웅변을 가르칩니다. 전 학생들을. 설계해보신 강좌 첫 번째는 웅변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웅변을 하니까 웅변대회도 하겠죠. 학원장배 상금도 주고 웅변대회도 하겠죠. 말하기를 연습시킵니다. 두 번째는 대학원 저 원장이면 체육관하고 연결해서 할인을 한 다음에 학원생들을 다 보냅니다. 제가 가르치는 애들 모두 유도시키고 저도 같이 유도해서 제가 검은띠부터 흰띠부터 흰띠, 노란띠 이렇게 차근차근 따서 제가 검은띠에서 유도 2단 땄는데요. 체육관과 결합해서 체육을 시킵니다. 중학생까지는 강제로. 이것도 플러스 알파로 받습니다. 대학원 원장이면. 자, 세 번째 강좌는 정기적으로 공부법, 학습법 강좌를 봅니다. 보는 건 자유, 학습법 강좌. 들으면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학습법 강좌를 봅니다. 이렇게 3가지. 이렇게 3가지 정도는 해볼 수가 있고, 하고 싶습니다. 자, 학원을 이전할 때 따져야 하는 것은 가장 큰 조건 3가지는 첫 번째, 지금 현재 있는 학원생들이 불편하지 않은가, 학원생. 두 번째, 이 학원을 이전했을 때 지금 현재 있는 학원생들이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주변 환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세 번째, 그 자리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학원이라고 인지할 것이고, 학원이다, 공부방이라고 인지할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게 공부방으로 적당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인가. 이 정도 3가지. 좀 독특하죠, 저는. 동아쌤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시켜주시면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창조적인 직장이 있다면 동아쌤은 어떤 직장을 넣어 키우고 싶습니다. 왜 2개 선택하나요? 이것도 키우고 이것도 키우지. 왜 이거는 자본이 되고 이거는 미래가 되는데, 이건 현재를 왜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하나요? 현재 미래 둘 다 키우지. 현재 더 키우고. 그렇죠? 근데 굳이 하나 선택하라면 대통령이라면 이거는 창조는 진보고 이거는 보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안정적인 건 보수. 보수냐 진보냐, 당연히 글쎄요. 좀 보수하고 진보 몇 대 몇으로도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럼 불가능하죠. 그런 게 몇 대 몇이라고 나누지 않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안정과 보수, 그럼 7대 3 6대 4 3.5 이 정도 되겠네요. 수련하는 사람과 공부하는 사람, 도 닦는 사람 얘기하는가 보네. 도 닦는 사람과 공부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부도 이게 만들공의 지하비부지만 실제로는 도를 닦는 거거든요. 둘 다 도인데, 도도. 그러면 이 수련은 단련에 좀 포커스가 있는 거고, 이거는 깨달음에 포커스 있으니까, 이거는 수련은 이렇게 교종 계열 느낌이 나고, 공부도 선종 계열. 거꾸로 볼 수도 있네요. 경전 공부는 이게 교종 계열. 수련은 깨닫고 깨달음을 통해서 계속 그거 반복하면 선종.
글쎄요, 이게 단련. 이게는 습의 역할이 좀 많을 것 같고, 요게는 학의 역할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그러니까 둘 다 해야죠. 차이? 그러니까 수련과 공부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달라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자, 29. 공부를 수련처럼 하는 사람. 저네요. 아마 원장님도 그럴 것 같은데, 이거 질문하신 분도. 주의해야 할 점. 이 공부가 끝났을 때 허무하지도 않도록 이 공부의 결과를 누적하셔야 돼요, 첫째는. 두 번, 이 누적된 결과가 남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공부하고 수련하는 것 자체를 즐기세요. 결과가 아니라 즐거움. 그게 주의할 점이에요. 이게 세 개를 벗어나면 수련? 공부? 둘 다 할 수가 없게 돼요. 저는 공부 결과 누적시키면서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만 물론 도움이 될 것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필요합니다. 박사학위 필요한데 따로 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애들 가르치고. 그렇죠? 근데 필요하지 않다면 가장 명쾌하게 알고 있는 것 세 가지. 글쎄요, 첫 번째, 공부를 하는데 박사학위 아니더라도 공부할 게 너무나 많아요.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공부를 해보다 보면 어떤 특정 분야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없어요. 교수님들은 모르세요. 질문하러. 왜? 이게 범위가 깊어질수록 한 사람이 적어요. 조금만 하면. 사회가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특정 분야 돈 되는 거는 많이 하지만 인문학이나 돈 되지 않는 것들은 정리 안 된 게 무수하게 많습니다. 공부해야 될 게. 그렇기 때문에 공부 이것저것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중에 제 거를 굳이 찾아서 보진 않겠지만 만약에 본다면 더 도움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는데, 이거 공부하는데 공부하는데 이거 필요한가요? 할 게 많아요.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책 읽기 방법, 예를 들어서 수사법에 대해서 박사 논문도 보고 근데 이거 필요한데 애들 가르치면 당장 필요한데 안 되고 굉장히 많고요. 그거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그거에 대한 내가 하고 싶은 것, 정작 하고 싶은 거에 대한 박사 학위자가 없어요. 전공자도 없고. 이거에 대한 비슷한 것만 있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워요 도대체? 없어요. 공부할 것도 많다. 누구한테 배우냐? 3번 박사학위 따서 이 박사학위를 필요한데 서류도 내고 그런 경우 많아요. 이렇게 박사학위가 있고 뭐가 있고 있어야 어디서 강의도 하라고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구하기 바빠요. 짱 박혀서 거기 가서 박사학위 갖다 이렇게 제출하고 내가 대단하게 안 하고 그냥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 내가 공부했던 거 연구했던 거 올려서 평범한 사람들, 박사들 아니야, 평범한 사람들 공부하는데 도움되시면 좋게요. 그리고 연구하시면 독하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녹화하는 것 자체가 연구하는 과정이고 생각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박사학위가 있어야 유튜브를 찍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질문을 청판을 하자고 보면 지금 굉장히 연구 많이 하시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저도 알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는 것은 나름의 이렇게 발문이라고 하는데, 교육학적으로도 아니면 논술에서도 발문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가상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발문한다는 것은 가상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이 질문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연구 많이 하시고 공부하시려고 하는 게 보이네요. 그런데 이 질문 자체를 했을 때 이 구체적인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을 경험으로 계속해서 누적을 하고, 이 누적한 경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 유사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 거를 좀 보고 그렇게 하고 이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이걸 내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적용할 수 없으면 이 답변을 본인 스스로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 답변이 아니라 적용.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답변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어쨌든 빠르게 30가지에 대한 질문, 답변 임시로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이렇게 빠르게 했는데 다음번에는 그 질문 중에서 몇 가지씩 골라서 자세하게 하고
나머지들은 빠르게 하고 이렇게 분류해서 답변해 보도록 하고, 답변의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답변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질문과 답변을 하는, 문제를 독해하고 해석하고 어떤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 자체도 보면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통화 반갑고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